이번에는요, 2명의 인물이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최서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름이 왜 최서원? 이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개명된 이름이죠. 그 전에는 최순실이었습니다. 개명 전 이름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옥중 회고록을 쓴 비선실세 최서원. 박 대통령과 관계에서 나는 투명인간이었다.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존재였다.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좀 실려 있답니다. 책 제목이요. 여기 좀 보실까요? 사진과 함께 있는데 책 제목이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한 책으로 보여요. 좀 더 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이고 부제는요. 최서원 옥중 회옥입니다. 회옥이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뜻이 이렇습니다. 후회와 반성 그리고 깨달음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거 그리고 뭘 깨달은 일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옥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내용 보면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 뭐 투명인간 얘기도 있지만요. 지금 이 최서원 씨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의 설명이에요. 구속된 이후 3년간 옥중 생활하는 중에 기록한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변호인에게 변론자를 위해서 기록한 것도 있고 그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소회나 경험을 쓴 내용도 섞여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이 책 내용 중 한 대목을 또 설명돼 있네요. 이런 대목이 있답니다. 주변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했는데 틈을 보이고 말았다. 권력의 주변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 내용을 좀 더 설명했습니다. 조국은 국정장악, 나는 왜 버티지 못하고.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합니다. 그리고요. 박 전 대통령 취임 후 남편과 소원해졌다. 정윤회, 남편이죠. 정윤회 방패 없어지니 내가 주목을 받고 말았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책 내용이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랜만에 과거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죄를 지켜 살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 특검이 받고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지까지 다 어리선장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2017년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억울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거든요. 이 책의 전체적인 목차를 보면은요.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많이 썼겠구나라는 게 좀 짐작은 됩니다, 지금요. 자, 그럼 두 분께 미리 좀 질문을 드렸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의 책을 낸 최서원. 어떤 심정에서 책을 쓰고 책을 출간했을까? 그 얘기입니다. 먼저 최인영 변호사. 나는 누구인가? 예.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좀 묻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60대 중후반인 최서원 씨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이고요. 아까 밑에 부제가 뭐냐면은 나의 회오기. 회는 이제 반성한다는 것이고 예. 오는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후회는 참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그 예. 권력을 자제를 하고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깨달음이 무엇일까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의문인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그 깨달음이 왜 지금 조국은 지금 버텼는데 나는 버티지 못했는 그것은 사실 후회 수준에 있는 것인데 예. 과연 본인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과연 국민들한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사죄와 반성이 있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깊은데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 3년 동안의 옥중 투쟁을 다루는 예.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나는 여전히 억울하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많은 국민들로서는 정말 후회를 넘어서 정말 깨달음이 뭔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에 어떤 그 반면교사에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더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오히려 그 지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어떤 반성과 또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함을 주실 것 같은데 여전히 그것보다는 본인 스스로에 갇혀 있는 예. 나는 누구인가라고 해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정리되지 않고 깨달음보다는 후회 이런 걸 많이 쓴 것 같다는 거죠. 앞서서 봤던 매일경제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소개됐는데 이 부분이 혹시 깨달음 아닐까요? 여기 보시면 권력의 주변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거를 깨달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책 내용을 이게 책이 완전히 공개된 책이 아니거든요. 일단 출간이 다음 주 초 정도 출간된 내용에서 일부 내용들만 지금 알려진 상태인데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주원규 교수께서는 최서원 어떤 심정에서 책을 내고 책을 썼을까? 저는 일부 얘기만 지금 공개돼서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마음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나는 투명 인간이 아니다. 난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지금 반증하고 외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분은 회옥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후회라는 것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 엄청난 국정농단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후회와 반성을 기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사에만 소개된 것으로 봤어도 권력자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항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감옥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아무래도 것에 대한 억울 쪽에 좀 맞습니다. 방점을 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후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자신만의 지금 사적인 깨달음인 겁니다. 권력자의 곁에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권력자의 곁에서 제대로만 했었어도 나는 이런 꼴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도 오염됐고 지금 후회라는 것도 오염됐기 때문에 저는 회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부적절할 뿐더러 이분이 갖고 있는 이러한 존재감이 사실 우리가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가 정말 파탄이 날 지경의 위험성까지 직면했지만 위대한 국민선으로 이겨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는 부분은 우리가 이 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겠지만 엄정하게 바라보고 냉정하게 심판하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으로 아까 책 내용이 좀 더 소개됐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박 대통령을 떠나자니 을이 져버리는 것 같고 그대로 있자니 세상이 놔두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전 남편 정윤회입니다. 그를 놓아주기로 이런 어떤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비선실세가 되고 말았다. 여기도 보니 약간 억울하다는 약간 분위기로 지금 쓴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조국의 끝없는 거짓말, 국정농단 넘어 국정장악. 나는 왜 그렇게 버티질 못하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종구 평론가, 이 대목을 좀 해석 좀 해주세요. 해석이 안 되는데요. 자, 이걸 겁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과 늘 둘러싸고 지금 많은 그러니까 또 일부의 어떤 그런 이 진영에서는 사실 조국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하듯이 마음의 빚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 조국 전 장관이 이 진영에서 봤을 때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을 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가장 큰 최측근으로서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그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할 때 얼마나 다른가 지금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비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이 자신은 그때 당시에 지금 좀 전에 동영상 나왔지만 모두 다 그냥 다 벌거벗겨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죄의 공과를 넘어서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이렇게 그냥 다 드러나버리고 말았다는 그냥 거예요. 모든 것들이 딸, 손자,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조국 일가로부터 시작이 돼서 절대 피의사실 공표도 안 되고 소환조사 노출도 안 되고 노출도 안 되고 저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이 조국 전 장관 일가는 지금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냥 벌거벗겨 왜 나는 봤다라는 대우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그런 거네요. 어떤 차이라면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이 표현은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최서원의 이 행동은
박 대통령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거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지금 나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예. 나선다면 예.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다시 불거지고 불거지면 지금 박 대통령은 아직도 재판에 남아 있어요. 예. 많은 부분 재판에 남아 있고 예. 또 사면도 거론이 돼요. 사면 예. 아직은 안 되겠지만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나는 뭐 죄가 그렇게 없어 억울해라고 나설수록 이 모든 것들이 주군에 대해서 사실은 의리를 저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해. 이런 판단이 들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책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뭔가 질문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김관학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최소원 씨는 누굽니까? 본인은 순진한 사람. 순진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본인 스스로고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순진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하는 이유도 예.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권력자고 본인도 권력자다. 그리고 딸의 의혹이 있고 딸의 의혹이 있다.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다 똑같은데 거죠. 예.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조국 전 장관은 그대로 버티고 있다. 즉 버티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감옥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권력을 갖고서 이제 사실은 사적 이익을 가져갔느냐 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권력으로 갖고서 사실 권력 남용으로 사적 이익을 챙겼느냐. 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최서원 씨는 그 남의 권력을 갖고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거든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권력자로 본인과 조국 전 장관을 등치시키면서 이 상황에서 본인은 순진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순진하지 않은 조국 전 장관은 예. 계속 버텨서 예.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고록이라는 게 통상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회고록의 내용 때문에 뭐 논란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다툼까지 가기도 합니다. 하여튼간 뭐 그 쓴 사람의 생각, 경험 뭐 이런 걸 기록한 건데 아무튼 정치권을 넘어선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